김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2019년이라고 말을 해서 그럴 수 있죠. 네,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네, 그렇죠. 원래 연초에는 항상 이런 그럼요. 것 같은데요. 네. 올해도 잘 올해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역으로 간 게 많아서 올해는 좀 한국 선수들의 선전 소식을 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만큼 선수들이 좀 잘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네, 선수들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고요. 우리 정현호 PD도 좋은 그 성적 타율 기록하시길 맞추는 거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올해도 그럼 어김없이 류현진 선수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가면서 토론토 구단에 대한 소식에 좀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토론토와 계약을 맺은 새 선수의 세부 계약 내용이 공개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있고 이제 또 다른 동양인인 야마구치 슌 선수가 있고 또 이제 박찬호 선수 때 메이저리그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도우미인 척하면서 그 자꾸 불을 지르는 제프쇼라는 선수 있었거든요. 이 제프쇼 아들인 트래비스 쇼까지 3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토론토에 입단했는데 일단 류현진의 계약 내용부터 좀 볼게요.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연봉이 바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류현진 선수는 연간 2천만 달러로 동일합니다. 4년간. 그래서 총 8천만 달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트레이드 거부권이 8개 팀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정해진 게 아니고 매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복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류현진 선수한테 그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특급 FA가 가질 수 있는 혜택들이 이런 게 있대요. 원정시 호텔 특실 배정.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여비 지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초청 비용 지원하고요. 토론토로 갔으니까 이제 새로 집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때 이제 쓰는 부동산 에이전트 비용도 대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종류를 좀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해요. 진짜 그냥 공만 던져라.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 이런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보면 휴가 비용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비자 발급 관련 세금 및 변호사 비용도 다 주고 당연히 뭐 사이 영상이라든가 올스타에 나가게 되면 추가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종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야구만 해라. 손 까딱 안 하게 해주겠다. 역시 특급 FA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수 본인이나 에이전트가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야마구치 슌 역시 좀 대접이 괜찮습니다. 2년간 635만 달러고 마찬가지로 균등한 금액인데 특이한 점이 이닝 소화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발 보장이 좀 확실하지 않은 선수들 혹은 이제 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선수들에게 쓰는 계약인 이유가 너가 많이 던질지 아닐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많이 던지면 돈 많이 줄게. 기본급을 조금 주고 그렇죠. 많이 던질수록 돈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식의 계약이고 이 트래비스 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장 금액인 300만 달러인데 만약에 타석을 많이 소화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라서 토론토 구단 역시 이제 좀 활약상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 이 정도이고 류현진 선수는 이런 보너스 인센티브 일절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믿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그 MLB에 이색 계약들이 좀 있는데 뭐냐면은 살 빼와라. 이런 계약들이 있어요. 옛날 뭐 커트 실링이라든가 산도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고 앞서 이제 뭐 가족 관련된 초청 비용 내준다 그랬는데 이제 뭐 예전에 리무진 대주는 구단도 있었고요. 구로다 선수가 예전에 양키스로 갈 때 통역 비용까지 가족들 통역까지 다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벨트란 이 선수가 이제 갔을 때 피칭 머신을 새로 놔달라. 근데 나는 빠른 공 치는 연습을 하고 싶으니까 시속 240km까지 나오는 피칭 머신을 구비해달라. 그런 게 있었나요? 만들면 된대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선수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 240km까지는 굳이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다 150을 보면 좀 느려 보이긴 하겠죠. 참 다양한 정말 제도와 또 인센티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그럼 류현진 선수가 매년 이렇게 트레이드를 거부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근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하위권 팀도 1, 2년 만에 우승권 팀이 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해놨다가 이 팀이 갑자기 강등권이 되고 이러면 하위권이 되고 이러면은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니까
팀 성적과 장래성을 보고 그때그때 좀 유동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랑 한 팀이 되면서 야마구치 슌 선수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정확히 어떤 선수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마 우리나라 팬들한테는 이번에 프리미어 12 결승전에 한일전 때 선발 투수로 가장 기억을 많이 할 거예요. 당시 김하성이랑 김현수한테 백투백 홈런을 맞으면서 1이닝 만에 강판당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올해 이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어요. 170이닝을 던지면서 15승 4패. 요미우리 에이스. 일본 같은 경우는 요미우리 에이스는 일본의 에이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구단이라서 현재 폼만 보면은 일본 국내에서는 가장 확실한 선발 투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게 14년도에 처음으로 선발 전환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던진 170이닝이 최다 이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그 이닝 옵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메이저에서도 과연 이닝을 많이 던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의문부호가 있는 선수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광현 선수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김광현 선수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세인트루이스라는 구단 자체가 1선발부터 4선발까지가 너무 굳건해요. 그래서 이제 5선발 자리를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선수가 원래는 마무리 투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들어서 구단을 상대로 나 선발 뛰고 싶어라고 선발 전향을 희망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금액이면은 보여준 게 있는 마르티네즈가 5선발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전망이 있어서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자리 잡지 못해도 괜찮은 이유가 이 마르티네즈가 굉장히 탑 유망주였는데 맨날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돌렸던 케이스라서 선발로 돌아오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인저리 프론이라 그러죠. 부상 위험도가 높아서 네. 시즌 중반에라도 언제든 김광현 선수한테 자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김광현 선수도 옵션이 있어요. 선발에서 25경기 이상 등판하면은 $100만 추가한 옵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옵션들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찾아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했던 게 세인트루이스랑 에이전트에서는 3년 계약을 처음에 제의하려 했대요. 네. 근데 김광현이 나는 됐다. 난 2년 계약하겠다. 오. 대부분 장기 장기를 계약을 원하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2년 안에 제대로 보여주고 더 높은 계약을 따내겠다. 어허. 이런 의지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회가 왔을 때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또 네. 2년 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가 연말에 잠시 쉬어가다 하는 듯 하더니 네. 계약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이 NC에서도 뛰었던 에릭 테임즈의 워싱턴 내셔널스행이 좀 신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싱턴은 올해 우승한 팀이고 네. 또 이제 주전 1루수인 짐머맨 선수가 굳건하거든요, 나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이니까 2년 $400만 계약을 해서 우승팀으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테임즈 선수가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NC 입장에서도 올해 초까지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 테임즈 선수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다 그래요. 근데 워낙 메이저에서 위치가 굳건하다 보니까 알테어 선수로 이제 계약을 선회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아마도 KBO 리그가 낳은 두 번째로 높은 가치가 아닐까. 류현진 선수가 첫 번째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가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저스는 네. 올겨울에 눈에 띄는 전력 보강이 아직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맨 처음에 영입했던 이 오클랜드에서 웨이버 클레임으로 데려온 블레이크 트라이넨 영입이 전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카스텐 이 다저스 회장이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거물급 선수가 있다면 영입하겠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물급 선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이미 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다저스 팬들 그리고 이제 현지 언론들이 워낙 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계획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더 그 인터뷰 자체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고 로스 스트리플링이라 그래서 이제 다저스에서 류현진과 같이 뛰었던 동료가 류현진은 한국의 르브론 제임스다. 르브론 제임스가 그 정도로 슈퍼스타 또 느바 하시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킹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다저스에서는 절대적인 선수였는데 네. 이 류현진이 없어진 다저스는 류현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좀 쌤통이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제 와서 그런 그렇죠. 약간 어수선해요 다저스가 지금. 나가기만 하고 큰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스프링 캠프가 곧 시작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역시 이제 대부분의 구단들이 2월 중순부터 스프링 캠프를 차려요.
이제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런 좀 따뜻한 데서 하는데 김광현 선수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말에 좀 미리 가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한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 같은 경우는 2월 23일 현지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 10경기 정도가 있는 걸로 봐서 류현진이 팀에 적응도 해야 되고 선수들과 호흡도 맞춰야 되니까 아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선발 등판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토론토 옷을 입고 던지는 처음 등판이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아마 관심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헬로 MLB KBS 정현호 스포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지한의 잡스.